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060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2% 이상 상승하면서 646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우리 3분기 경제 성장률과 기업 실적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목요일에 3분기 실질 GDP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목요일에는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인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이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 거의 2천억 가까운 그런 매도가 나오면서 4% 이상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더캐피탈이라는 SK하이닉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캐피탈사가 블록딜 1.6% 1,200만 주를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4% 할인한 가격으로 블록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좀 미리 알고 외국인들이 오후 들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를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금요일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이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뉴스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대만의 TSMC인데요. 이 TSMC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여러 부분 중에서도 스마트폰과 IoT 분야의 큰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쌓여있는 디램 재고 계속해서 수량이 앞으로 좀 급속도로 감소할 가능성,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고가 감소한다면 이제 하락만 하고 있던 이 디램 가격이 상승 반전을 하는 시기가 점점 당겨질 수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SK하이닉스의 이런 수급적인 이슈, 이런 이슈로 주가 하락을 한 상황에서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9만 원, 손절 라인 7만 1,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4% 이상 급락했던 SK하이닉스 시초에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웹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요일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0월 14일에 주셨던 줌 인터넷 일주일 되는데요. 수익률 4.39%, 그리고 10월 7일 날 주셨던 SPC 삼립은 2.03%, QSI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그리고 하이티진로 홀딩스는 3.65%, 파세코는 16.95%, 아프리카 TV는 7.48%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최근 주셨던 이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인데요. 10월 18일에 주셨던 우리로는 2.36%, 그리고 10월 7일에 주셨던 펜 엔터테인먼트 3.56%, 그리고 10월 2일에 주셨던 위즈웍 스튜디오는 5.79%, 웹제는 0.3%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삼양식품 올라와 있습니다. 7.94%의 수익률.
4위에는 인터로조 12.17%, 3위에는 파세코 16.9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다나와 19.52%, 1위에는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습니다. 24.96%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덕산 네오룩스 올라와 있습니다. 5위부터 수익률 두 자리이고요. 13.9%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JTC 15.98%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3위는 인터로조 16.4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는 서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는데요. 29%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9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약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수익률이 41%를 넘어섭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 8월 28.7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서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28% 이상의 수익률,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42%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43%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오늘은 공동 2위인데요. 백은한 팀장과 차동환 차장의 KH바텍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날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47% 이상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원풍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 56% 이상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9월 9일에 에코 마케팅에 대한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25%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익이 다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떠들어도 수익이 안 좋으면은 다 그냥 정말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보면서 쟤는 수익 떴는면서 저 무슨 뭐라고 저렇게 떠들고 있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KBS 사태 이후에 더 공중파나 이런 전통 매체들은 몰락을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유튜브만 믿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유튜브로 다 검색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30, 40대가 되어서 중심이 되었을 때 정말 다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에코마케팅 같은 이런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트렌드를 잘 잡은 게 아닌가. 유튜브나 SNS, 그것만 믿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쪽에 또 오만이 되어서 나중에 또 전통적인 매체처럼 똑같이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라인이 사람들이 다 믿는 라인이고, 이따가 또 다시 또 들고 왔기 때문에 자세히 하겠지만, 예고를 간단히 하자면, 90세 어르신이 데일리 앵커의 클럭 미니 마사지기를 구매한 지금 사례를 어떤 마케팅으로 지금 올려놨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90세 어르신도 이 미니 마사지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듯이 에코 마케팅도 쉽게 살 수가 있다. 주식은 90세, 100세라고 해서, 지금 100세 시대니까 90세, 100세 어르신이 정말 클릭만 하면은 주식을 살 수가 있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클릭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아무거나 사면 안 되는데, 잘 사면 되는데, 자기가 만약에 이거를 굉장히 쉽게 요즘에 샀어요. 젊은 애들처럼 SNS를 통해서 샀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도 자기가 산 거를 사면 그래도 실패할 확률이 적고 조금 더 아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90세 어르신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매를 했으며, 주식을 어떻게 90세 어르신이 이걸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7월에 서진 시스템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9,000원 넘어서면서 현재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달성 중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힘이 있는 종목과 역사적 신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뚫린 곳이 없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우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사 같은 경우는 통신기재, 기지국 함체에서
에서 독과점 지위를 가지고 있고 메인 벤더로서 국내 5G 시장에서 독과점 수혜를 받을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 부분은 역시 실적 부분인데요.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63.5% 증가한 1,215억 원, 영업이익은 184.6% 증가한 185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매수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이고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33,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우선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33,000원대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살펴주셨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좀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피가 오늘 0.5%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강보합권 647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소 소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요즘 솔직히 지수는 잘 보진 않았는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한 4대 그 미국 지수는 상당히 지금 탄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보기에는 흔드는 거가 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그 뭐 우리나라가 그때도 사실은 뭐 저도 사실 그랬지만 하도 외신이나 뭐 우리나라 내에서 대부분 뭐 그때 앵커님이랑 다 그때 얘기했지만 힐러리의 뭐 가능성을 너무나 높게 뭐 다 썼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보니 뭐 한쪽의 의견은 아예 써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 그래요. 근데 뭐 유튜브라던가 이런 걸로 본 사람들은 거기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었다. 우리는 뭐 전통적인 매체에서 다 트럼프를 그 안 쓰니까 이렇게 닫혀 있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뭐 민주당의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흔들어 본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으면 재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냥 경제가 좋고 잘 사는데 굳이 이념을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진보면 뭐하고 보수면 뭐해. 내가 나라에서 돈을 잘 벌게 해주는데 나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미국 주식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뭐 흐름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급격히 뭐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맞잖아요. 부동산은 어떤 그 신념이 있죠? 오늘 산 가격이 제일 싼 가격이다. 이런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절대 그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거 뭐 맨날 뭐 나오지만 뭐 응팔 시대에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이긴 거는 유일하게 딱 하나 있거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말고는 장기 투자의 수익을 증명한 기업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부동산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미국은 그 자산이 다 주식에 맞냐? 주식이 오늘 내가 산 가격이 제일 싼 가격이라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처럼 똑같은 신념이 여기는 다 증명이 됐어요. 수십 년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탄탄하죠.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트럼프건 뭐건 뭔 상관이에요. 지금 내 자산이 매일 불어나고 있어요. 다우랑 나스닥이랑 이거 거의 지금 뭐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박스권 돌파했어요.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시가총액 상위에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우, 나스닥, S&P 500 이것도 지금 이 분위기가 그쵸 흐름이 확률이 보시면 박스권을 뚫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뚫린다면은 뭐 탄핵을 시도를 하건 말건 어차피 상황에서 막힐 테지만 그거는 굉장히 약간 좀 부풀려서 기사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치 기사에서 막 트럼프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경제 이 지수를 보면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안정적이라는 게 너무나 좋고 우리나라가 물론 뭐 오늘 산 가격이 제일 싼 가격이다 이런 믿음이 주시장에 없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절대적인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얘기만 하자면 그런 면에서는 일단 흔들릴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안심을 하고 이제 종목을 좀 잘 골라보면은 괜찮은 뭐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21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깝게 오르면서 2060선에서 코스닥 시장은 2%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646포인트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이 3분기 경제 성장률과 기업 실적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GDP가 발표가 되고요. 또 목요일에 SK 하이닉스,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단 오늘 공통적으로 나온 증권사 리포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높여 잡은 상황입니다. 화장품 부분에서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여 잡은 상황이고요. 또 최근 조선주에 대한 기대가 뜨거웠습니다만 이 삼성중공업 경우에는 선박 수주 계약 파기로 3분기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고 오늘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리포트 낸 상황입니다. 목표가 하향 조정한 증권사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업종 전체 영향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지난주 SK 하이닉스는 블록딜 이슈로 4% 이상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현대차는 1% 가깝게 상승합니다. 현대차 이번 주 목요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12만 4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 1% 오릅니다. 15만 2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여전히 6위권입니다.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18만 2,500원대 그리고 7위권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치고 올라왔습니다. 34만 4천 원대에서 움직임 없이 출발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1% 이상 빠지고 있고요. LG화학 여전히 9위권입니다. 오늘 LG화학도 좀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왔는데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기 때문에 교섭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라며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30만 원 선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수 10위권입니다. 0.59% 강보합권 42,35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2066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647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의 움직임 없이 출발하고 있고 이 HLB가 0.7%의 상승세 13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CJM 현재 약보합권, KMW도 마찬가지이고 펄어비스 지난주에 계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20만 원 선 회복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SK 머트리스 6위권까지 치고 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일단 기관이 8거래 연속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5거래 연속 큰 폭으로 매수했습니다. 현재는 18만 6,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휴지는 1% 넘게 빠집니다. 37만 원대. 스튜디오 드래곤도 움직임 없는 상황이고요. 메디톡스 0.57% 하락하면서 31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헬릭스메스 10위권입니다. 강보합권 84,4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지금 에코마케팅 다시 갖고 왔는데 이거를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일리앤코 자회사를 통해서 클럭 미니 마사지기가 대박이 난 어떤 그 얘기들은 이제 좀 오래됐죠. 한 6개월 정도. 그렇죠. 그냥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가져왔었던 것 같은데요. 데일리앤코의 브랜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데일리앤코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저도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에 신세대랑 구세대 그 구별하는 법이 지금 아주 어린애들은 아예 네이버로 검색을 안 한대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다 그 검색 자체도 유튜브로 한대요. 처음 시작이 아예 그냥. 저는 그게 좀 익숙치 않더라고요, 유튜브가.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이제 커서 유튜브만 할 거예요. 지금 뉴스를 안 믿잖아요, 이제. 이런 사태들이 더 많이 터지고 이래서 유튜브 이런 것들에서 더 정보를 많이 얻고 그런 채널들에 자기가 구독을 하면서 거기서 그렇죠. 다 그걸 더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그쪽을 당연히 뚫어야 되는데 이 에코마케팅이 그쪽을 일단 잘 잡았죠. 그 데일리앤코라는 자회사가 건강 브랜드 마미담 맞나요? 마마담이고 스포츠 브랜드가 핀피, 남성 브랜드 비스티, 건강 브랜드 라이프 클리닉, 다리 브랜드 레그미, 생활 브랜드 마이노벨, 뷰티 브랜드 유리카 있고 맨 위에
생활 가전 브랜드 클럭을 써놨어요. 이게 제가 데일리 앵커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다면 이걸 봤을 텐데 이게 처음에 맨 위에 처음에 있었을까 있었었는지 아니면 이 클럭 미니 마사지가 떠서 이 클럭을 위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클럭 미니 마사지가 제일 떴어요. 근데 여기 쭉 있는데 이제 처음에 뭐 이거 붙이는 거거든요. 조그맣게 붙여서 미니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왔냐? 여기 온 그 배경은 안 나오는데 왜냐면 그 오게 된 배경은 얘네는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거고 에코 마케팅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있긴 있어 있긴 있는 게 많이 있죠. 맨날 뭐 김미연 검사인가? 맨날 무슨 서울중앙지검을 김미연 검사가 왜 저 전화 오는 거 자꾸 수사관이고 뭐고 전화 안 합니다. 몰래 데려가겠지. 전화 와가지고 자꾸 뭐라고 무슨 통장에 뭐가 연루가 됐느니 또 그리고 뭐 어르신들한테는 뭐 지금 딸 이름이 누구죠? 지금 옆에 피를 흘리며 울고 있다고 목소리 들어보시라고 뭐 조선족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냐면 이런 사례들이 이제 SNS가 지금 많이 발달하니까 젊은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젊은 애들은 받자마자 막 욕을 해대죠. 뭐 시간이 많아요, 김미연 씨? 이러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스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해져요. 왜냐면 그런 거에 너무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스팸 전문 앱도 나오잖아요. 방지 앱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옛날 광고식으로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전통적인 매체가 무너지는 지금 상황이라고 했는데 유튜버라는 새로운 매체가 떠오르면서 전통적인 매체가 무너지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광고를 아예 안 봐요. 거기다가 이제 스팸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짜증나니까 조선족들이 자꾸 그런 일을 하니까 뭐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다들 신생아 뭐 천사처럼 태어나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을 다르게 해야 돼요. 에코 마케팅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대놓고 안 했잖아요. SNS를 통해서 퍼포먼스 마케팅.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연구한 거죠. 뭐 연구한 게 뭐 내가 나를 막 파고 들어가 스토킹한 것 같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그 사게 만드는 그 과정을 루트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들어간 뭐 연예인들이 어떤 연예인을 클릭했는지 어떤 걸 주로 클릭했는지 막 연구를 해. 그다음에 그 주변에다가 막 지뢰밭처럼 깔아놔. 그럼 이제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옆에 있으니까 사람은 약간 마음의 장벽이 무너진 상태예요. 내가 예를 들어 마사지 관련 뭐 컨텐츠를 많이 클릭한 사람이야. 그럼 주위에 마사지 관련 뭐 그런 링크나 이런 게 있으면 마음의 장벽이 많이 무너진 상태죠. 난 마사지기 어차피 검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구매 버튼이 빠르락 떠올라. 그럼 나도 모르게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젊은 애들한테 히트를 친 다음에 지금 어떻게 거꾸로 되냐면 뭐 아리따움 라이브 뭐 유리카에 입점을 한다던가 올리브영 그 다음에 홈쇼핑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한 90세 그게 나와요. 뭐냐면 젊은 애들이 되게 인기를 얻어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게 떠올랐어요. SNS에서. 그랬더니 이제 어르신도 사주세요. 부모님하고 효도하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처음에 이제 그 어린애들이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사줬어요. 근데 이제 SNS 뒷중은 거의 안 할 거라 ARS 전화 주문도 가능해서 ARS를 개설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SNS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RS 전문 센터를 구매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90세 어르신이 클릭한 클럭 ARS 주문해가지고 이분을 찾아갔어요. 지금 데일리 앵커 팀장이. 근데 이분이 하는 거를 이분도 역시 9세대죠. 네이버로 검색하잖아요. 젊은 애들이면 유튜브에다 클럭 마사지기 쳤겠죠. 보이니까 전화 주문 눌러서 샀대요. 전화 주문이 아예 있거든요. 데일리 앵커 블로그예요 이게. 찾아갔어요. 이 팀장님이 이 90세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혼자 사시나 봐요. 근데 이걸 사신 거예요. 직접. 이게 뭐 어떤 조작도 없었다고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90세 어르신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제 타 법인 취득을 했어요. 최근에 여기 보면은 주식회사 글루가를 샀습니다. 40억을 들여가지고 9월 30일 날. 자, 글루가는 뭐냐? 지금 앵커님 손은 역시 앵커님답게 깔끔하십니다. 근데 여성분들 손톱에 뭐 붙이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글루가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오호라예요. 다들 이러고 있죠.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야 잘됐다. 제 얼굴 보기도 싫은데 얼굴 가려졌네. 이러죠. 근데 여기 여자들 막 이렇게 하면 뭐에 관심 있어요? 물론 얼굴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이쁘장한 여자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손에 관심 있어요. 뭐 나 혼자 산다 보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춤이 이거래요.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 마지막에 딱 끊어주는 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쁜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일 아트 숍을 많이 다니기도 하지만 가격이 좀 세면 셀프로 하길 원하는데 이 글루가가 오호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가져왔을까? 에코 마케팅은 퍼포먼스 마케팅에 굉장히 좋은 그런 경험이 있고, 아까 데일리 앵코의 클럭 미니 마사지기를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제품을 만들 능력은 없지만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요. 그럼 이제 젊은 애들에게 먹힐 만한 아이템을 갖고 와서 에코 마케팅이 아까처럼 무자비한 광고가 아니라 주변에 약간 네일 아트숍 많이 팔로우를 하고 네일 아트숍 컨텐츠 많이 검색한 그 유저들 옆에다가 막 이런 것들 깔아놓은 거야. 그러면 오호라 이거구나. 바로 오늘 내 손톱의 컨셉은 이거야. 딱 마음의 장벽이 너무 무너져 있는 순간 딱 클릭하게 되는 거야. 그럼 또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또? 갑자기 이게 인기를 얻게 되면은 자 이제 어머님 아버님 손톱도 막 이렇게 나오면서 어머니 아버님 손톱이 나를 키우느라 엄청 거칠고 이런데 어머니 아버님 손톱도 이쁘게 해주세요. 그럼 그게 또 8, 90대까지 해요. 8, 90대 할머니도 이뻐지고 싶어서 그럼 8, 90대 할머니가 또 ALS 주문하겠죠. 뭐 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딱 그런 식으로 미니 마사지처럼 그렇게 마케팅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박하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아주 잘한다. 차트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나고 안 오르면 다 쓸데없어요. 쟤는 왜 맨날 쓸데없이 수익도 안 나는 거 지 기분 좋으려고 저러고 있나. 근데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목표가가 어디 있지? 네, 목표가 5만 원이네요. 예, 목표가를 5만 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종목은 지금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지금 중요해서 그 QSI입니다. QSI도 뭐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서 가져왔고요. 다시 이게 바코드 리더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하다가 이제는 뭐 가상현실이나 이런 거에 맞다 해서 제가 그 위에 돌파를 해서 좋게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밑으로 다시 내려와 버렸어요.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좀 아쉽긴 한데 많이 떨어졌죠. 10,000원 밑으로 내려와서 이 부근에서 지금 다시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13,0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나 이런 거에 걸려 있는데 QSI가 이제 그 바코드 리더기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보고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시죠?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증권도 똑같아요. 막 이제 한 번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여러 군데 다 뿌려져요. 신생 언론사까지. 그러면 그걸 이용하면 돼. 이용하면. 그래서 QSI도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움직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저가 8,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두산 퓨어셀입니다. 동사는 인적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로 2019년 10월 18일 날 분할 상장하였으면서 분할 전 회사인 두산을 영위하던 사업 중 연료전지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를 발전원으로 실용화하는 단계에서 90년대 200kW급의 제품을 상용화 성공했고 현재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440kW급 제품을 상용화 및 판매 중에 있습니다. 국내 시장 마켓 셰어는 당사가 80% 이상 수준으로 타사 대비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입니다.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내 마켓 셰어 독보적 1위 기업입니다. 동사는 저온 인산형 타입인 연료전지를 사용합니다. 연료전지란 물, 전기 분해의 역반응을 활용하여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 친환경 발전 시스템이며 전해질과 작동 온도에 따라 여러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연료전지를 PAFC 타입을 활용하는 기업이 동사가 유일합니다. PAFC의 가장 큰 단점은 안정성 측면입니다. 고온형 연료전지인 PCFC와 SOFC는 높은 발전 효율을 자랑하지만 고열이 발생함으로써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잦습니다. 이에 설치 비용 외에 추가적인 관리 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국내 경쟁사를 비롯한 해외 연료전지 기업이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료전지 발전소가 충분히 확산되고 자리 잡기까지 PAFC 타입이 연료전지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두산 퓨어셀의 지속적인 수혜로 이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발전용 연료전지의 약 93%가 동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소 경제에 가장 적극적인 우리나라 측면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고 4월에는 수소 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통해 글로벌 기술 표본 선점 의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수소 경제 선점을 위한 매우 공격적인 정책 행보가 이어지고 있고 두산 퓨어셀의 핵심 사업 분야인 발전용 연료전지의 보급량도 2018년 0.3GW에서 2040년까지는 15GW 수준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태동기를 지나고 있는 수소산업의 특성상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는 향후 성장성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내 연료전지 비중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난주 금요일에 분할 상장 회사지만 더욱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종목으로 예상이 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5,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팀장님 지금 보면은 네. 이 상한가를 좀 터치를 했거든요. 네. 지금 매수가 당연히 안 되겠지만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이 가격 진입이 괜찮은가요?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10,000원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가 잠시 풀렸지만 네. 이때 진입해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지금 시초가 부근과 지금 부근에서는 매수해보셔도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셀리드입니다. 동사는 2006년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내 실험실에서 출발한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항암 면역 치료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학적 기술적 한계로는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암 및 감염성 질환의 치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면역 치료 백신의 개발의 비전을 갖고 설립한 회사인데요. 인체 내 모든 항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기술인 셀리빅스를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면역 치료 백신을 통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항암 치료 백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자가유래 비세포 단핵구를 활용한 항암 치료 백신인 셀리백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혈액 내 다량으로 존재하지만 항원 제시 능력이 부족하여 활용되지 못했던 비세포와 단핵구를 면역 진강제와 항원 제시를 벡터를 통하여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카트와 수지 상세포 치료 백신을 통상 세포 배양까지 포함하여 최대 22일까지 소요가 되지만 동사의 기술인 셀리백스는 세포 배양 단계가 필요하지 않아 평균적으로 제조 과정에서 1일밖에 소요되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항암 치료 백신에 대한 확장 가능 측면입니다. 셀리백스 기술을 통하여 다양한 특이한 항원에 대한 항암 치료 백신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HPV-E617이 단백질에 의한 자궁경부암 치료제가 가장 앞선 단계로 임상 2상 A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유럽 아마케에서 공개된 임상 1상에서는 예비 유용성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였고 임상 2상 종료에는 조건 허가 신청이 예정되며 흑색종, 유방암, 대장암 등에서도 특정 변이에 의한 암종에 대한 치료제가 전임상 및 1상을 단계했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가 병용 전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병용 임상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고 BVAC-C, BVAC-B는 임상 단계에 진행 중이며 총 5개의 파이프라인의 임상 단계 진입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BVAC 같은 경우는 조건부 허가 및 생산시설의 구축을 위한 GMP 시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 BVAC-C는 임상 2단계에서 효능이 확인된다고 하면 플랫폼 기술을 더 기반하여 다양한 변이에 대한 확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세가 큰 면역 항암제 시장 측면입니다. 항암제 시장은 큰 폭의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1세대 일반 항암제 시작으로 2세대 면역 항암제와 현재 3세대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란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를 통하여 항암 효과를 증진시키는 기존의 치료제입니다. 현재는 약 1,000개의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개발 중이며 항암제 시장은 18년도에서 30% 비중을 차지했던 면역 항암제는 25년도에는 41%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동사가 수혜가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8,500원, 손절가는 17,7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퓨어셀과 셀리드 만나보고 왔는데요. 현재 두산 퓨어셀이 급등 중입니다. 그래서 좀 진입을 망설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최낙철 팀장님께서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 기회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남영 비비안입니다. 이 경영권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25,800원대까지 고가를 높였다가 현재는 24,8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신일소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인수 당하는 쪽의 주가는 급등하고 있고요. 인수하는 자로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주가 쪽에는 내리고 있어요. 일단 그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해서 10월 19일 날 서로 공문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날 공시를 낸 것 같아요. 세 기업의 공시가 다 나왔습니다. 남영비비안은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당사가 최대 주주에게 확인한 결과 최대 주주는 쌍방울 광림 컨소시엄을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쌍방울은 당사는 주식회사 남영비비안의 경영권 매각 입찰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하였으며 매각 주관사로부터 해당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정적 향후 일정 나왔는데요. 10월 21일에 협상 개시 오늘이고요. 2019년 이게 잘 되면 11월 15일 날 계약 체결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림 두 개가 컨소시엄이에요. 쌍방울하고 광림. 둘 다 뭐 속옷이나 면 의류 업체죠. 여기도 똑같아요. 뭐 매각자 주관사로부터 해당 컨소시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 공시를 냈고 쌍방울에서 한 바와 같이 잘 되면 11월 15일 날 계약이 체결된다 이런 걸 내놨고요. 쌍방울 아까 정정해야겠네요. 쌍방울 오르고 있어요. 좀 약하게 올라서 제가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보면은 남영비비안은 지금 급등해서 지금 그 20개월 위에서 지금 그림이 살아 있는데 쌍방울 광림은 지금 밑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인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 이외에도 뭐 그런 큰 급등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뭐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수 당하는 쪽은 좋아요. 근데 일단 쌍방울 광림이 인수를 하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영비비안이 오르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전체를 보면 다 몸부림이에요. 남영비비안, 쌍방울 광림 다 어려워요. 지금 뭐 비비안 쌍방울이 영원히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뭐 인터넷 뭐 댓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 추억의 무슨 이런 아이템들이고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요즘에 너무 어려움을 갖고 있고 외국산 소옥 브랜드들 소규모 다량 품종으로 이제 조금씩 이쁘게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공장에서 똑같은 거 찍어낸 거 뭐 하얀색 뭐 이런 런닝 이런 거 뭐 똑같은 뭐 패턴 똑같은 뭐 속옷 이런 거 안 입잖아요. 그래서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지금 이 속옷 업체가 재편이 되고 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거와는 다르게 남영비비안은 그냥 막 급등락이 너무 주식시장이라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기 때문에 남영비비안을 굳이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은 굉장히 좀 발빠르고 이 스킬이 뛰어나신 분이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뒷 배경이나 이런 얘기만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인데요. 일단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또 겨울철 테마주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런 웰크론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에 움직이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질 경우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이 조금은 흐름이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봄철에 이런 미세먼지가 강하게 나왔을 텐데 요새는 이제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제 미세먼지가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웰크론뿐만 아니라 뭐 50이라든지 특히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웰크론 같은 경우 오늘 갭상승하고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평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겨울철까지 미세먼지가 계속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정받고 있을 때 매수해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조금은 좀 긴 흐름에서 바라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8월 20일에 서진 시스템을 추천을 해주는데 전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24%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월 20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5G 관련된 통신 장비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KMW를 잇는 어떻게 보면 5G 최대 수혜주라고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하기도 했는데요. 주가가 이달 들어서만 거의 한 27% 정도 지금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강세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사의 주식을 좀 쓸어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매수세 같은 경우는 좀 3, 4분기 어떤 실적 전망과 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50% 늘어난 한 1,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77% 정도 늘어난 182억 정도로 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5G 관련돼서 본격적인 투자가 좀 일어남에 따라서 통신 장비 부분에 좀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향후에도 좀 전망은 좀 밝은 상태로 좀 보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5G 기지국 함체 생산과 이제 독과점 지위를 좀 가지고 있는 메인 벤더이기 때문에 국내 5G 시장 투자 수혜에 따라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좀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 그대로 한번 두시면서 한번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좀 추천드릴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사실 동사 행보가 좀 최근에 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로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바로 사업 구조 조정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갑수 대표 등 11명의 임원을 이달 중에 이제 조기 퇴진시키면서 초강력 쇄신 인사를 좀 예고를 한 데다가 전방위적으로 이제 사업 구조 조정을 좀 착수를 합니다. 초저가 상품 확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런 전략을 좀 구사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좀 돌파할 수 없다고 보고요. 사업의 군사를 빼고 약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130개 이상의 할인점의 어떤 점포별 경쟁력을 재점검해서 매각, 자산 유동화 등으로 인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마트 할인점 중에 100개 가량이 이제 자기 점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점포를 매각을 하거나 유동화 자금을 이제 미래 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고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재무 악화에 대한 대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인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통합법인이죠. SSG닷컴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좀 동반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가 차기 이마트 대표로 거론되는 것도 온라인에 대한 이해가 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마존의 무인 점포인 아마존고와 같은 이제 이마트 24 셀프 스토어, 이마트 당일 배송용 자율주행차 일라이고, 소비자를 따라다니는 자율주행 스마트 카드 일라이딩이 그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향후 일본과 같은 인력 부족 현상이 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무인 점포에 대응하고 있는 점은 분명히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 내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고요. 동사가 이제 발표를 한 점포 유동화 계획 같은 경우도 재무 개선이라든지 신용 등급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13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를 10만 6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13%의 강보합권 2063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작이 고점입니다. 2066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약 9분 만에 6포인트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25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100억 원 가까이 현재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300억 원 넘게 매수해주지만 역부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 SK하이닉스 지난주 금요일에 블록딜 이슈로 4% 이상 급락했는데 오늘 어느 정도 좀 회복세가 나옵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78,400원대까지 올랐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지만요. 현대차와 네이버가 현재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현대차 0.4% 하락세, 그리고 네이버는 0.3%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와 함께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모비스 2% 이상 하락합니다. 23만 6천 원대까지 빠지면서 24만 원대 이탈이 됐고 지난주에 계속 상승 그래프를 이어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 넘게 하면서 좀 쉬어갑니다. 34만 원대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 1%대 강세, 신한지주도 1%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 64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645포인트까지 빠졌다가 3포인트 올려내면서 48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개인은 매수하지만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합니다. 기관은 1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매도하지만 매도폭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HLB 오늘도 갑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한 상황인데요. 2.56% 이상 급등하면서 13만 2,400원대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CJ ENM은 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가 4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지만 20만 원대 여전히 지켜냅니다. 20만 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5G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빠집니다. KMW 3% 가깝게 급락하면서 6만 7천원대까지 내려왔고 장중한 때는 66,500원대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오늘 좀 크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종목들도 서진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KMW, RF, HIC, 유비커스 홀딩스까지 모두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메디톡스가 10위권까지 빠졌고 헬릭스미스가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헬릭스미스 계속 반등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3% 이상 급등하면서 8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좀 잘 갑니다. 1%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데 장중한 때는 68,200원대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장이 마감된 이후에 키스트가 스튜디오 드래곤과 이 100억 원 규모의 드라마 제작 계약을 했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톡스 10위권까지 밀렸습니다. 0.57% 강보합권에서 3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3거래 연속 하락 흐름 탑니다. 1,178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이스페타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페타시스 하면은 뭐 PCB 관련된 종목이죠. 여기에는 그 통신 장비와 관련된 거, 5G하고 관련된 이런 장비들의 또 PCB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이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죠. 5G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그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그 품목에 대한 수요가 확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통신 장비 중에서는 이제 18층 이상 초다층 MLB라고 하죠. 이런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라우터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스위치, 이제 광통신 장비 거기에 만들기에 필요한 그런 부품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에서의 어떤 위치가 글로벌 2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높은 위치에 점유율을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한 17%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고객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굴지의 그 글로벌 회사, 뭐 노키아라든가 시스코,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주요 고객사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자회사 이스 엑사보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삼성이라든가 LG 여기에 들어가는 휴대폰 그 PCB와 관련된 거, FPCB죠. 그거와 관련된 어떤 모듈형 PCB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적이 연결 실적이 썩 좋지는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자회사의 어떤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실적을 많이 까먹고 있는데 원 회사의 실적을 별도로 보시면은 그거는 전혀 다르게 작년만 해도 영업이익 354억 이렇게 나고 있기 때문에 영업 본 사업에서의 어떤 흐름 자체는 잘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일단 전체적인 그 5G 관련해서
실적이 이제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에서 괜찮은 시점이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뭐 5G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가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조정이 이제 조만간에 마무리되면은 선별적으로 종목별 튀어나올 것이 생긴다. 여기에 이제 이스페타 시스를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오늘 이게 빠질 때 저가 매수 괜찮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박철순 기업 분석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살펴보고 바로 국내 증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일단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요, 중국의 GDP 성장률 둔화랑 그리고 브렉시트 연기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우존스도 1%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83%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0.39% 정도 하락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역시 대일 전수가 아무래도 악화가 됐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아무래도 고점을 찍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소폭 상승해주고 있지만 역시나 상승 탄력이 상당히 많이 둔화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주 위주의 베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순환매를 활용한 매매를 병행하는 것이 수익률을 좀 높이는 데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최근에 급등했던 헬릭스미스나 HLB 또는 칠라딘과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서서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나왔던 차익 매물이 옮겨갈 만한 종목들은요, 당연히 또 제약바이오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최근에 이런 헬릭스미스나 칠라딘 대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거기다가 실적이 좀 안정적인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역시나 실적 위주의 종목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순환매를 이용한 병행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겨울철 수혜주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겨울철이 되면요, 흔히 우리가 난방이라든지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평균적으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좀 많은데요. 자, 지난주에 제가 파세코와 클린앤사이언스 그리고 위닉스 그리고 경동나비엔을 원픽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최근에 굉장히 상승률이 좋습니다. 자, 지금 파세코 같은 경우도 오늘 전일 대비해서 한 1%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번 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겨울철에 관련된 석유난로와 산업용 열풍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 하는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클린앤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미세먼지 계절이 돌아오면서 여과지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가 가파르게 일어나면서 최근 연고점을 뚫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단기적으로 조금 더 수급이 더 몰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위닉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닉스는 오늘 거의 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건조기, 열교환기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된 제품들을 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위닉스도 단기적인 상승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원픽 관심주 중 하나였던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도 오늘 1%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들어서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역시나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국내 보일러와 온수기 시장 점유율 1위의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다가 중국에서의 매출 확대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경동나비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섹터는 겨울철 관련된 수혜주를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의 원픽 관심주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뉴로스라는 기업인데요. 자, 뉴로스는요, 송풍기와 그리고 배기장치 중 원심형 터보 블로워와 그리고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중 이 원심형 터보 압축기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용 공기 압축기는요, 오랜 기간의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용 제품을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장점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수소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을 시행 중이고요. 올해 중국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미세먼지 감축 계획을 밝히면서 친환경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친환경 관련 산업에는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자동차 분야에서는 성장에 대한 가장 높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수소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요, 수차의 경우 장점이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자, 내연기관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한속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충전 시간 또한 내연기관 차량의 주유 시간과 거의 유사한 짧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전기차보다 충전에 대한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수소와 산소를 결합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게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현재 기술에서 지금 가장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것은 순수한 물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또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수소차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뉴로스 같은 경우는요, 수전기차용 핵심 부품이죠. 공기 압축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수소차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가장 큰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뉴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강점이 이제 국내의 정책적인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래차 산업 국가 비전 소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2030년도에 미래차 경쟁력에서 1등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전기차와 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까지 한 33%까지 높이면서 세계 1위 순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혀줬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더라도요, 수소차와 같은 미래차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역시나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겠죠. 자,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한 13% 정도 되고 있고요. 고용의 한 11%, 수출의 11%나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투자는 지속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수소차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뉴로스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강점은요, 적극적인 R&D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인데요. 자, 일단 지금 뉴로스 같은 경우는 기술직, 연구직이라고 하죠. 자, 기술직이 전 인력의 무려 30% 가까이 될 정도로 적극적인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경쟁사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저평가 매력인데요. 자, 뉴로스 같은 경우 올해 1월달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고점 이후에 주가가 하락해서 성장성 대비했을 때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테마적으로도 언제든 주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차 시장 성장에 따른 실적 성장과 주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더욱더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수소차에 관련된 테마성으로 급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매력이 높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장기적인 포지션을 취할 확률이 높은 외국인들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뉴로스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